실제 이렇게 개발될 장비들, 또 기존에 검증된 장비들을 필드에서 써보고 직접 메고 움직여봐야 이 장비들의 장점과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죠.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필드 테스트, 그 다음 또는 야외 훈련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 기관이나 관련 업체들한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전체 메쉬인 경우가 훨씬 통기성이 좋네요. 땀이 덜 납니다. 땀 배출도 빠르고 가볍고. 와,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그 맛은 그렇게 뛰어나다 할 수 없지만 씨가 거의 80-90%. 뭐 한국형 바나나인데 바나나랑 맛이 전혀 다릅니다. 제 느낌상은 배 물렁물렁한 배. 달다. 그냥 좀 갖고 와야겠네. 당도가 높아. 점수 필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했던 서바이벌 필터입니다. 서바이벌 필터. 이 안에 있는 깨끗해 보이는 계곡물이긴 하지만 실제 이 안에는 기생충, 박테리아, 기생충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물로 바꾼다. 조종사들 생존 배낭에 이 정수 필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수부대와 마찬가지 이렇게 침투 부대들은 정수 알약으로 기다릴 시간보다 바로 이렇게 취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수원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야외에서 훈련하다 보면 체감됩니다. 알약 넣고 기다릴 시간 없이 바로 꽂아서 바로 먹고, 그다음 물을 빨리 취수하고 빨리 이동하는 거죠. 흔적을 최소한 남기지 않고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물 떠가지고 바로 이동해버리는 거죠.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히트 연결해서 먹는 거죠. 식사를 하고, 식사하기보다는 간식, 기상식량 물을 먹었으니까 지금 얼음을 산 아까 질러 오다가 따왔어요. 굉장히 잘 익으면 굉장히 답니다. 휘가 한 80% 이상이에요. 키가 너무 작고 많아서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글의 야생 바나나 비슷합니다. 정글의 야생 바나나가 씨가 굉장히 많은 종이 있어요. 그냥 좀 비싼 느낌인데 맛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텁텁함이 덜하고 더 달고 배 맛이 나요. 배.
그래서 잠깐의 배고픔을 충분히 가셔줄 만한 정도거든요. 안기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발이 대응이 없는지. 이번에도 탐색 훈련을 좀 해봤고, 그 다음 여러 어떤 이 지형에서 어떤 사격 자세, 그 다음 사격관 기동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유명한 뭐 룸 클리어링 이상들은 뭐 시그립,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이런 행동들, 이런 자세들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울퉁불퉁하고 이 험한 산악 환경에서는 오히려 시그립을 잡는 형태가 오히려 좀 조준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시야 확보하는 데도 좀 방해가 됩니다. 팔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이쪽 부분 시야가 가려야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맥웰 그립이죠. 이 탄창 부분을 잡고 맥웰 그립이라든가 아니면 포 그립이 있는 상태는 포 그립 쪽으로 해서 굳이 이걸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펄치를 들지 않고도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견착, 더 좁은 자세 견착 이렇게 하기 좋단 말이죠. 여기서 너무 이렇게 하면 자세가 틀어져 버려. 그래서 너무 경직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합니다. 시야를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 충분히 반동을 잘 억제할 수 정도 자세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 자세를 고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잘 혼용해 쓸 수 있게끔 훈련하고, 그 다음 그 지형과 아니면 전투 상황에 맞게끔 사격과 기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형의 최대한 엄폐물을 활용한 사격 자세, 그 다음 사격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게, 지형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런 사격 자세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빼트공들 또는 탈레반들, 얘네들이 뭐 C그립을 잘해가지고 C큐비를 잘해가지고 전쟁 이긴 게 아니죠. 걔네들이 미 특수부대를 이겼단 말이에요. 특수부대들이 몰살당한 상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월남전, 베트남전과 이 아프간전에서 뭐냐면, 이 지휘관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병력을 잘 운영하느냐, 지형을 잘 활용하느냐, 그 다음 기본 보병들의 사격수를 최소 기본 이상으로 끌어올려 놓느냐, 요게 잘 조합되면 그런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병력과의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하거나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 많이 유행하고 있는 CQB에 뭐 C그립을 이거 굉장히 잘해가지고 룸 클리어링을 아주 빠르게 잘해서 전투에 이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전쟁에도 이겼고, 그렇게 훈련된 특수부대도 어마어마하게 몰살된 경우도 사례들이 꽤 많고, 특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과대평가했었던 이 러시아의 스페츠나츠, 즉 특수부대죠. 특수부대들 투입했다가 몰살당했잖아요. 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지휘관이 멍청하니까. 그 병력 운용에 맞는, 전술에 맞는 그런 작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개개인의 전투력만 믿고 그냥 멀어졌다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특히 지휘관들 지금 초급 장교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전술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잘 그것을 판단해서 지시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상대처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초급 장교로 막 요즘 유행하니까 CQB 이런 것들, 뭐 C그립에 뭐 여러 가지 룸 클리어링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을 아는 건 좋아요. 지휘관도 알아야 됩니다. 장교들도 알아야 돼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란 말이죠. 오퍼레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런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결정, 그 다음 그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게 장교 역할입니다. 그렇게 양성된 인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술적으로 많이 숙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장교들의 지금 전투에서 역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오퍼레이터가 많다 그래도 이 개념이 없는 장교한테 만약에 그 병력이 운영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비싼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최상의 전투 기술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과거에 이미 사용됐던 기술의 일부 변형일 뿐이고, 과거의 또 전투 기술들이 충분히 지금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실제 전투에 있어서 생존성 향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 거를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맥웰 그립을 잡으니까 넌 전투력이 떨어진다. 너는 팔꿈치를 뭐 안으로 붙이니까 사격을 못한다. 꼭 이렇게 해야만 사격을 잘한다.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격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격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맞춤형 사격술, 그 다음 전술에 맞는 사격술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개개인이 특수부대일 필요 없어요. 특수부대는 특수 목적에 맞게끔 훈련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양성되는 거지, 모든 전투 모형들이 그 수준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대 단위 전투, 전술 기반으로 한 전투력 발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 전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전투력을 평상시에 길러놓는다 그러면 충분히 전투력이 높아요. 특수부대 한 명이나 분대원, 잘 훈련된 일개 분대야 만약에 이런 곳에서 붙었다. 무조건 죽는 거야, 쟤는. 특수부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던 네이비실 고립돼서 막 생사를 할 때 탈출하던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사건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훈련된 네이비실 정예 부대도 일반 훈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장비기도 부족하고 사격수도 부족한 것 같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일반 보병들, 이 게릴라드 테러리스트들한테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계속 이 군용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니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 또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필드에서 검증하면서 잘한 거는 더 좋게 우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개선시켜서 적용해서 장비든 전술이든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 아는 지인의 아내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겨울에 아니면 막 일반적인 이런 막 험한 장소에서 왜 저렇게 활동하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하냐. 그 좀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뭐냐면 개선점을 찾아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분의 자녀는 군에 갈 때 제 덕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제가 모든 영상을 다 올리지 않습니다. 훈련 영상 다 올리지 않지만, 관련 그 군 기관과 같이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 관련된 군납업체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들과 기존 이런 우수한 장비들을 국산화하고, 그 다음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분들이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 차세대, 아니면 또 지금 시급한 그런 개선해야 될 장비나 피복, 그런 부분에 생존성 또 장비, 도구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해서 이미 납품한 게 있고, 또 개발 중에 있는 게 있고,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은 본인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더 고생하고 구른 만큼 여러분 자녀는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침낭, 더 좋은 텐트, 더 좋은 피복, 더 좋은 어떤 생존성 장비를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생존성 관련된 전술들을 보완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민간에 꽤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군 연구기관과 군납업체들 같이 본인의 경험,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계속 투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분명히 개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방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요.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장비를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모든 게 다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반영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 같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함 통해서 그걸 그런 전문 기관들, 관련 기관, 관련 업체들과 계속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또 꼭 파악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 계속 체크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나이 먹고 전투복 입고 장난감 총 들고 뭐 산을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구르고 하느냐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거에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또 나머지 생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 또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 80%는 밖에 나와봐서 적용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이론이 맞는지 그 장비가 확실히 그 상황에서 적합한지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의 많은 아웃도어 장비들이나 전투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좀 있고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속도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교들과 가끔 미팅을 하다 보면 깨어있긴 깨어 있습니다. 빠르게 어떤 유행하거나 검증된 장비와 지식들을 또 그런 기술들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 적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급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근거를 계속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계급에서 못하면 더 높은 계급에 가서 할 수 있게끔 밑바탕과 그 다음 부하들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덜 받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급한 부분이 좀 있어요. 좀 과격한, 우리가 옛날로 친다 좀 과격한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한 경우인데, 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보수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지휘 체계들이 사실 군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고 빨리빨리 바꾸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 장교들은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와,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은 조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회의감 느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스며들면서 여러분들이 계급을 쌓아가면서 방금 여러분이 느꼈던 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교환했었던 그런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쌓아가야 됩니다. 스토리를 쌓아가듯이 돌계단을 갑자기 수직으로 쌓아갈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가야 돼요. 느리지만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진짜 중령 대령급 중에 좀 젊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대령급, 제 동기들이 대령들이니까 대령급들인데 사고 완전 굳은 애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될 정도. 진짜 쌍팔년도 군대. 여러분 생각 깨야 됩니다. 젊은 장교들의 의식, 그 장교들을 여러분이 잘 뒤통수하려면 그 사람들의 고민거리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왜 군에 와서 본인의 생명을 걸면서 왜 이런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는지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일깨워주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젊은 장교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전술과 그런 장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령급들, 그 연대장급들이라면 그 상근자급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술장비 개발 그 회의에 전국에 있는 관련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완전히 굳었어요. 완전 굳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적인 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을 치르면서 성장한 게 아니고 이 컴퓨터와 서류에서 성장하고 맞춰왔던 그런 어떤 군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다 그렇게 이 요행, 형식, 그다음 행정, 여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어쩌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급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신식, 전술, 장비, 이런 지식들이 거부감이 들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성장해서 진급했으니까. 이거
또 다른 세대 갈등입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계속 이 자극을 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는 피복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고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전투복 아니면 이 방탄복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낭, 텐트 최고 아닙니다. 진짜 일반 등산복보다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거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우리 세금 낭비하는 그런 어떤 업체들도 있어요. 또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담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자르고 깨주고 계속 개선시켜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굴러야 여러분이 뭔가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몸이 근데 이제 너무 혹살해서 이제 몸이 불편합니다. 이게 일전에 제가 얘기한 그 K2 클라우드. 맞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저와 같은 그 필드 테스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불편한 배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의 정보들, 그 다음 그런 어떤 검증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귀를 기울여야지 장비가 개선되고 전술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생존성이 다 향상되는 겁니다.